네, 시청자 여러분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은요, 참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중학교 3학년이면 저희가 늘 항상 강조하잖아요. 한참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진짜로 공부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때다. 그럼요. 아무래도 이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사실 진짜로 그 중3에 나온 수학들이 고등학교에 활용되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수학을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사실 중학교 때 놓쳤던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사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딱 중학교 3학년 때 생각해 보면 네.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인문계를 갈지, 또 실업계를 갈지, 아니면 뭐 예고를 갈지, 또 다양한 고등학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죠. 첫 번째 선택은 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항상 이거 이후에 가장 큰 고민이 어떡해. 이제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거든요. 이 어.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리 씨는 첫 번째 고민은 해결됐어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저는 둘 다 좋아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 잔머리가 있었죠. 역시 지혜롭게 잘 큰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오늘 저희 클리어 매스에 사연을 보내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과연 어떤 고민을 갖고 노크를 했는지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은 인천광역시. 깜깜해진 밤에야 집에 돌아오는 오늘의 주인공, 중학교 3학년 노태영 군을 소개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일주일에 3번 집 근처 보습학원에서 전과목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훌쩍 넘는다네요. 그나저나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은 태연이. 어라? 지금 하고 있는 건 게임 아닌가요? 인터넷 강의를 듣는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게임 삼매경에 빠져버렸네요. 공부는 대체 언제 하려는 걸까요? 공부는 집에서 안 하고 거의 집에 와서 숙제만 조금 하는 정도예요. 게임 다 하고 나중에 하려고요. 하지만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3-4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일도 다반사라는데요. 곧 있으면 고등학생이 되는 태연이. 하지만 아직 공부에 큰 욕심이 없는 태연이가 그저 걱정스럽다는 엄마.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공부하느라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집에서까지 그렇게 공부해라 하기는 조금 너무 스트레스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자유를 줬고요. 자유를 주다 보니까 너무 컴퓨터 게임에 빠지다 보니 공부는 뒷전이 돼버려서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제가 컴퓨터도 코드랑 다 빼서 숨겨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이제 몸에 밴 것 같아요. 해보겠다고 계속 생각하는데 게임 때문에 좀 하기 어렵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 줄이고 공부하려고. 아직 공부 습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일까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막상 책상에 앉아 수학책을 펼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단점이라네요. 게다가 문제를 풀 때 연습장 대신 모든 풀이 과정을 문제집에 적는 건 역시 좋지 않은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라도 만난 걸까요? 지웠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태연이. 아무래도 표정을 봐서는 문제가 썩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죠? 태연아, 네, 어려운 문제 만났어? 네. 어떤 단원이 어려워? 이 함수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배웠던 공식까지 대입해서 풀어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함수. 실제로 다른 문제보다 유독 함수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다는 태연이. 궁금한 게 있는데 함수가 뭐야? 설명해 줄 수 있어 혹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니 앞이 깜깜한가 보네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 100점도 맞아오더라고요. 근데 태연이가 마음 잡는 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목표가 아직 없고 내가 왜 공부를 100에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전혀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태연이의 수학 성적이 제자리인 원인이 학습 동기 때문일 것이라 예상하는 엄마.
과연 태연이는 구체적으로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바리스타? 짧은 형이 바리스타 하는 거 보고 일도 재밌어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그래서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아직 장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태연이. 앞으로 대학교 진학도 해야 할 텐데 관심 있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학습 동기는 물론 공부 방법도 모르겠다는 태연이. 이제 막 공부에 첫발을 내디딘 태연이를 위해 수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중학교 3학년 태연이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일단 저렇게 게임에 빠져 있는데 저렇게 게임을 주구장창 하는데 아이가 뭐 아무리 공부를 좋아한다고 해도 저는 저 정도로 게임에 빠지면 공부를 할 시간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게임을 하고 있고 이제 제대로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네. 문제는 중학교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재활용해서 이렇게 자신의 재산처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합니다.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보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욕도 없어 보이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아니 정말 뭔가 너무 힘이 없고 의욕이 없는 게 목소리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더라도 활기찬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처럼. 근데 뭐 활기가 없으니까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뭐 바리스타라는 뭐 꿈이 있다고 하는데 막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아는 직업 중에 그런 게 있다 정도였고 또 게임도 제가 아는 애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막 안 되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잘 되면 막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고 막 이래요. 근데 태연이는 그냥 별 감정 없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게임을 끊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태연이 성격상 그 부모님께서 네. 일단은 야 뭐 그냥 기하게 게임하는 거 제대로 해라. 1등 한번 해라 하면서 막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부담돼서 게임을 왠지 안 할 성격인 것 같아요. 차라리 공부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그쵸, 만들라는 그쵸. 건데 어머님이 사실 이 게임을 끊게 해보려고 컴퓨터를 치워보기도 하고 코드도 그냥 막 뽑아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민성훈 선생님의 독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이 한 말씀 정말 따끔하게 해주시죠. 그 김영준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얘 보니까 딱 걔가 떠올랐는데 중3 때 엄마가 학원 가라고 돈을 주면 다음날 환불을 해가지고 PC방 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걔가 중3 때 한 30명 중에 한 25등 했었고 네. 중1 수학도 5%였어요. 근데 걔가 중3 때 게임을 끊었다니까요. 그 게임 중독자가. 그거를 끊게 하신 게 민성훈 아니 저는 선생님이세요? 아니고요. 이 인생에 그날과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건데 얘한테도 정말 운이 따라주고 해야 되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직장을 좀 포기하시고 집에서 계속 쉬다 보니까 얘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저런 모습이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등허리에서 땀이 쭉 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게임을 조금씩 멀리 하면서 네. 공부를 시작했는데 결론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교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가 얘한테도 있어야 될 게 때문에 저는 영준이라는 친구가 책도 썼거든요. 네. 그 책을 한번 이 친구가 읽어보고 정말 운이 좋으면 얘한테도 그런 계기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 얘기를 하고 옆에서 협박을 해도 지금 얘는 좀 처절한 한 방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옆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고는 본인이 정말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요.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연락하시면서 가장 이제 원하셨던 거는 태연이의 학습 의욕을 나는 어떻게든 좀 살려보고 싶다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요. 저희가 일단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면은 좀 어떤가요? 굉장히 뭐 기본적인 개념이 많이 부족합니다. 뭐 함수가 뭐야라고 했을 때 이제 함수를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 함수가 뭐야라고 했을 때 질문에 답할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쵸,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2차 함수, 그러니까 함수의 어떤 일부분, 특정 부분들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푸는 걸 봤는데
예, 완전 엉뚱한 걸 써놨더라고요. 네. 예, 그 y equal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이차 네. 함수인데 모양은 맞았어요. 그런데 y축과의 교점,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가 완전히 엉뚱하게 써 있어요. 사실 이게 이쪽에서는 좀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 요 내용을 이렇게 옮겨만 놔도 되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얘는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차 함수 완전적 꼴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마음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함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원의 성질이니 인수분해니 삼각비니 그냥 전반적에 걸쳐서 이렇게 의욕도 없지만 실력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중1로 다시 되돌아가서 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게임을 할 때 즐겁지 않아요. 빠져는 있는데 굉장히 맞아요. 다이나믹하게 네. 하지 않고 굉장히 습관적으로 게임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이 게임처럼 약간 일종의 그냥 습관처럼 내가 이걸 해야겠어 열심히 하지 의지를 부여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밥 먹고 앉아서 컴퓨터 키는 그 루트처럼 아예 그냥 습관화시켜서 공부를 좀 쉬운 내용부터 접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사실 그냥 모습만 봐도 중3 아이 진짜 에너지가 막 넘칠 때인데 그런 에너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이 아이의 성향과 또 성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예,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언어성하고 동작성을 보면 평균선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애는 아니에요. 네. 그 강점은 토막자기, 공통성, 동형찾기, 즉 공간지각력도 괜찮고 추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점이라고 보이는 게 저게 굉장히 학습에도 안 좋고 치명적인 게 안 좋아요. 그게 뭐냐면 숫자하고 기호 쓰기입니다. 이게 집중력하고 단기 기억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네. 이거는 게임을 하는 애들이 전부 안 좋아요, 이거는. 그래요?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너무 강한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까 집중력하고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게임이 머리에 저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수학 성취성 평가는 하 수준인데요. 얘 아이의 인지 능력에 비하면 중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하라는 거는 학습 습관이 너무 안 좋은 거죠. 타고난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게임 하느라고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고 상당히 안 좋은 학습 능력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아유, 그렇군요. 진짜 마음이 좀 답답하네요. 근데 좀 약간 특이한 게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70점대를 받고 있어서 70점대면 그렇게 너무 비관적인 점수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70점이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점수인지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중학교에서 아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학교는 한 절반 이상의 문제는 다 맞추라고 냅니다. 초등학교처럼. 근데 학교 수준이 굉장히 좀 높은 애들이 많으면 한 30%만 쉽게 내고 네. 한 70점대부터 변별력을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몇 점이라는 거 갖고서 아이의 실력을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머리가 안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짧은 범위를 아주 반복을 해버리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성취도 평가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 범위보다 몇 배 크기 때문에 네.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얘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이 아이가 인지 능력이 나쁘지 않고 그래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준 게 희망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나게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할 텐데 오늘 방송 보면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취도 평가 그 문제풀이했던 과정을 통해서도 선생님들이 문제점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문제를 많이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분석할 게 사실 별로 없을 정도로 문제를 많이 못 풀었고 그래서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문제를 못 풀었냐면 1번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게 이제 심각한 점인데 무리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네. 분모 유리화하는 과정이라서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즉 이렇게 간단한 연산도 못한다는 것은 좀 연산 실력이 기초 실력이 매우 안 좋다, 매우 심각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맞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300 마이너스 5 곱하기 300 플러스 1 플러스 9는 n제곱 이래서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숫자 300이라는 숫자가 좀 약간 크기 때문에 이걸 치환해서 뭐 어떤 숫자로 놓고 변환해서 문제를 푸는 것인데 이걸 직접
전개를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큰 수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맞았으나 의도와는 다르게 부른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더 큰 수를 만나면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없죠.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문제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네네. 예, 그래서 기초를 좀 채워야 뭐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머님께서 이제 너무나 의욕도 없고 동기도 없는 아이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속상해하시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의욕을 좀 키워줄 수 있는지와 더불어서 엄마가 꼭 취하셔야 될 행동과 뭐 태도 어떤 게 있는지 선생님들께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자율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거는 조금 이 상황에서는 무리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스스로 네가 하고 싶은 거 공부해가 아니라 후행 그리고 현행에 관련돼서 동영상 하나씩 네. 그리고 푸는 분량의 것을 적당히 계획을 해서 이 친구한테 할당량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이제 농사 짓듯이 할당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상담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좀 상담을 해서 아이의 실력에 맞게 그 계획을 좀 정할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자극 중에서 가장 강한 자극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공부하라 그러면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이 중간 거가 뭐가 있나 생각해 봤는데 좀 그 만화책 있잖아요. 일단 책상에 네. 앉아 있는 습관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벼운 만화책을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인전을 좀 이렇게 뭐 너무 두꺼운 거 말고 간단한 그 역경을 이겨내는 그 위인들의 얘기들 보면서 아 나도 노력하면 잘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좀 그런 거부터 읽고 동기부여부터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는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자극이 적어서 그런 어떤 꿈이 어떤 동기나 이런 것이 생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가 좀 꿈이라고 예를 든다면 바리스타 분이 일하시는 곳에도 가보게 직접 하고, 가보고. 예, 뭐 다른 어떤 직종이라든지 뭐 친척이 있으면 이거 좀 하고 싶다면 거기서 좀 일도 좀 해보게 하고 알바도 좀 해보게 해서 어떤 동기 혹은 꿈,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좀 극복하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그런 경험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계획을 짜보는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켜나갔을 때 단기적인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 짜보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 학생이 조금씩은 좀 변화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리 씨가 얘기한 만화책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 네. 일단 중독성이 강한 게임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더 재미있는 것 쪽으로 옮겨줘서 이쪽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 만화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화를 봄으로 인해서 흥미를 아주 깊게 느끼면 게임에 대한 그 중독은 빠지고 만화에 대한 중독이 생길 텐데 만화에 대한 중독은 게임 중독보다 약하기 때문에 다시 딴 데로 갈 수 있는 중간 기점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학 공부를 지금 많이 한다고 해서 수학은 계통학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력이나 성적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술과정처럼 남들이 별로 많이 도전하지 않고 예습을 많이 하지 않은 과목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아이의 인지 능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최상위 수준 100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한테 주고 싶은 거는 아 나도 뭔가를 하면 그쵸. 되는구나 라는 성취 경험을 줘서 그러려면 게임을 좀 적게 하면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진짜 아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딱 볼 수 있는 과목에 일단 집중해서 내가 성공 경험을 맛보고 그걸 이제 수학으로 옮겨가는 거죠. 제가 늘 그런 방법을 썼는데 성공 확률 90% 넘습니다. 아, 네. 어머님 90%가 넘는다는데 우리 한번 해봐야죠. 우리 태연이를 위해서. 자, 오늘은 중3 태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일단 이 많이 떨어져 있는 학습에 대한 의욕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서 이 게임보다는 책을 좀 더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는 태연이를 위한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을 끄고 직접 보고, 듣고, 쓰고, 읽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여행입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태연이하고 시간을 내서요. 딱 일주일간 여행을 하세요. 공부도 하지 못하고 게임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연이한테 어떤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주일 보내다 보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게임이 좀 줄어들고 공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긍정적 경험입니다. 마우스를 손에서 놓고요. 사람을 만나보세요. 주위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보다 보면 그러한 경험들이 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네,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에 이어서 우리 이리 씨가 어떻게 보면 형으로서 네네. 네, 한방 날려주시죠.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우리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네네. 게임을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부할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꿈꾸던 인생으로 부팅을 하려면 네. 지금 당장 게임은 꺼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좋은 얘기네요. 진짜 잘못하면 인생의 전원이 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아직 태연이 앞에 펼쳐질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태연이는 노력하고요. 또 어머님께서는 조금이나마 아이가 좀 측은해 보이더라도 마음 단단하게 먹고 지금 아이를 잡아주지 않으면요. 어머니 나중에 태연이가 어른이 돼서 그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어머니를 원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보다는 지금 좀 독하게 마음을 잡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태연이와 태연이 어머님 또 태연이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